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힐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이 거짓말장이들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동의하십니까? 양쪽이 경쟁하듯이 뭐 묻고 떠블로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둘 다 바보예요. 그런데 한쪽이 나는 바보가 아니고 너만 바보야 이러니까 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힐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이 거짓말장이들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동의하십니까? 바깥에서 보자면 둘 다 바보죠. 아, 윤석열, 이재명. 왜냐하면 둘 다 포퓰리스트잖아요. 요즘에 하는 게 둘 다 뭐 표만 되는 건 다 하죠. 하루에 뭐 몇십조 쓰는 건 일도 아니고 양쪽이 경쟁하듯이 뭐 묻고 떠블로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둘 다 바보예요. 그런데 한쪽이 나는 바보가 아니고 너만 바보야 이러니까 더 바보로 보이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국민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주주의자고 윤석열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기준이 국민들이 원하는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발언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대중영합주의예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정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원해요. 세금 다 낮춰라. 부자한테 세금 왕창 때려라. 그리고 우리는 다 세금 거의 걷지 마. 다 원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하죠. 네.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자는 절차를 존중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영합주의자고 포퓰리스트다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아무 꼬리낌 없이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신호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실 포퓰리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탁 박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다른 질문을 아까 생각한 막 게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아,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포퓰리즘 정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탁 박사님께서 양 후보의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할게요. 이게 정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 좀 쉬운 거를 알려주시면. 그거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이재명 후보자가 주장하는 건 다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고 아니, 얼마나 그건 쓸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언론에서 검증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보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임플란트 탈모 공약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원 분과 이렇게는 혜택이 없죠. 우리 김재현 의원님과 저는 탈모 공약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출산하면 머리숱 이렇게 많으신데요. 출산하면요 엄마들이요 반이 다 빠집니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하수구가 다 막혀요. 그리고 임플란트 지금 다 하나씩 말은 안 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정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실생활에 도움을 사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되게 그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장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데 일단 어떤 사안이 떠오르면 그게 여론화되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언론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래도 국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여야가 아무리 소수라도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거기 가서 활발하게 장단점을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걸러줘요.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을 주는지 마는지. 예를 들어 탈모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에 문제가 딱 됐을 때 탈모만 해준다는 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면 무좀은 어떤가? 1000만 명이 무좀 걸려 있는. 그 무좀도 해준자 그러면 왜 무좀만 해줘? 다른 것도 해주자. 치질도 해주자. 예, 그렇게 하면은 국회도 돼요. 치질 되네. 예,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논의를 하는데 국회가 예산권도 있으니까 예산에 관해서도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토론이 돼요.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국회에서 모든 것이 보장돼야 돼요. 자유가. 그래야지 그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 국민을 위한 곳으로 가겠죠. 점점. 그래서 저는 이미 돼 있다는 거죠. 다당제 구조가 되면 그게 조금 더 수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당제라는 건 그만큼 조율하기가 어렵거든요. 소수 의견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다당제가 일반적이었잖아요. 다당제가 되면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걸 조정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일단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당제라는 거는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서상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장치가 이미 다 마련돼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탁 박사님께서 양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랬을 때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은 자꾸 공격만 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두 분이 그래 야당에 이건 참 좋았어. 여당에 이건 참 좋았어. 이런 미담이 없이 자꾸 부정이 네거티브 토론이 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피로감을 느끼거든요.